혹시 종부세 많이 내고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종부세를 많이 낼 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종부세가 뭐죠?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오는 세금이 종부세죠. 재산세랑 별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도대체 얼마 정도가 고가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부동산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많이 낼까요? 그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개인당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부동산,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을 초과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대상이 돼요. 뭐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주택자이고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한 1억, 그 1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면 돼요. 물론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종부세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나온다면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적용되는 그 기준 일자가 있어요. 기준 일자는 언제이고 납부는 이제 언제 하라고 그 통보가 오는지, 뭐 그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종합부동산세 너무 걱정이라서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반대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종부세에 대한 개념은 뭐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아까 6억, 9억 그런 이야기 했었죠. 부동산 이 가격을 설정할 때 A라는 아파트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얼마라고 뭘 보고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금액에 대한 근간은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라는 거를 국토부에 가서 집어넣고 하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그 실거래가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한 70%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한 10억짜리 부동산이면 대략 한 7억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록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시지가로는 7억이니까 지금 9억까지는 개인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기본 공제해 주는 게 다주택자는 6억, 1주택자는 9억이라는 거,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기준 가격이 된다. 물론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번 정권에서는 점점점 실세에 근접하게끔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토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일반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동산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입한 배경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세금을 얼만큼 내야 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계산법은 친절하게도 종합부동산세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한번 띄워볼까요? 보이시죠? 지금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종합부동산세란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납부 기한,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세율, 가산세, 그 외 정보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서 제가 조금 편하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죠. 공제 금액이 6억이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그리고 별도 합산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상가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는데, 상가는
이렇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80억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워낙 고가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되면 언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냐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리고 그 납부되는 대상이 그 시기가 딱 있어요. 기준 시기가. 그게 어디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 나오는데요. 매년 6월 1일 날 그 시점에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였냐.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등기를 3월 달에 쳤다. 그럼 6월 1일 날 제 소유니까 당연히 그 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6월 뭐 3일 날 잔금을 쳤다. 그러면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준일이 있다는 거고요. 자, 세액 계산 흐름도 실제 어떻게 종부세를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표로 쭉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쉽게 말랑말랑하게 제가 샘플로 세 가지 케이스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 세 가지 표만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예요. 자, 이랬을 때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예, 안 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두 번째 항목에 있는 표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6억짜리 정도 시세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합치면 총 시가가 한 12억쯤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뭐 대략 한 70% 정도 선이라서 한 채당 한 4억 정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4억 해서 8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주택자,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액 6억 하면 이제 2억이 종부세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0.8 정도 곱하면 1억 6천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돼요. 6억 이하는 또 여기에서 세율을 매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금액에서 그걸 오버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이 되게 유동적이에요. 이 세율표가 지금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6억 이하는 세율이 0.5예요. 그래서 1억 6천에다가 0.5를 곱하면 80만 원이 돼요. 근데 또 80만 원에서 올해 납부한 재산세가 있다면 아마 한 채당 한 30만 원씩 냈다고 가정하고 한 60만 원쯤 냈으면 대략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이분은 2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뭐 큰 굵직한 골자는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을 좀 키워볼까요? 한 채당 6억짜리 아파트를 두 개가 아니라 6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이 친구는 개당 5억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6개면 30억이죠. 여기서 기본 공제 6억을 빼면 24억이 돼요. 자, 24억에 대한 이 공정시장 가액, 이거는 일괄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율이 앞으로는 더 높아진다고 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0.8에서 0.5%씩, 0.05%씩, 0.85로 올린다고 해요. 그 부분 조금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준대로 0.8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19억 2천이 돼요. 이게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12억에서 50억 사이는 1%예요. 1% 세율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450만 원 또 기본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920만 원에다가 450만 원 빼면 1400, 뭐 대략 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재산세를 뭐 한 채당 한
글쎄요, 한 30만원? 50만원? 50만원 냈다고 볼까요? 자, 50만원 내고 6개 납부했다고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납부한 거죠. 그리고 300만원 빼주면 1170만원 정도 돼요. 물론 이제 뭐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연령별 공제라든지 그 뒤에 공제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좀 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1770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 3개를 한번 같이 계산해 봤어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했던 샘플 있죠. 6억짜리 아파트를 6개 갖고 있더니 대략 한 1200만원 정도 나오는구나. 그 정도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6억 1200. 이해하셨죠? 6억짜리를 6개면 1200만원이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6개를 나 혼자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남편, 배우자 각각 3개씩 한다거나 아니면 6개 전체를 공동명의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50% 이상 절감돼요. 절세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표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기존 개인 명의로 6개 갖고 있을 때랑 공동 명의로 6개 갖고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자, 5억짜리 3개. 일단 남편 것만 먼저 계산해 보죠. 그러면 5억짜리 3개면 15억. 여기서 6억을 뺀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9억이 되죠. 자, 9억은 일단 0.8 곱하면 7억 2천. 자, 7억 2천이면 이게 아까는 이렇게 12억에서 50억 사이라서 1%였는데 지금은 0.75%예요. 그래서 540만원. 또 기본공제 150 하면 390. 재산세 150 빼면 240. 그러면 남편이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은 240. 그리고 배우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도 240. 합쳐도 580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절반보다 더 많이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철저히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부부간 명의를 분산하면 좋다라는 결론이죠.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단기가 아니라 8년 장기로 등록했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져요. 그 주택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임대 등록을 하면 마치 나는 6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금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등록하면 종부세가 하나도 없겠네요. 물론이죠. 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해서 그 한도 금액만큼 그러니까 아까 공제한 것들 다 계산했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나오게끔 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등록하는 것을 오로지 종부세만 생각해서 등록한다면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 등록, 임대 등록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종부세만 보고 절세하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큰 코 다치죠. 그래서 상황별, 개인별 그리고 지금 뭐 그분했던 자금 또는 보유주택이 어떤 것들이냐, 또 언제 사고, 언제 또 팔 것이냐,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등록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좀 내보죠. 종합부동산세 일단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그 자체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고 무조건
이제 막무가내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국세청에서 잘 정리해둔 사이트를 보셔도 좋고요. 또는 법령 사이트에 가서 직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령을 직접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종부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Peace.